이제 연준이 금리가 높은 수준임을 인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국장도 코스피가 약 1.75%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지마! 안녕하세요. 영희리치의 A입니다. 며칠 전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바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시장에서 높은 확률로 동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미리 했는데도 이 발표 이후에 미국장과 한국장이 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에요. 아니 예상했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월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지 파월이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 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의 반응, 이 정보 파일은요. 한국은행에 가시면 그 FOMC 회의 결과 날 때마다 친절하게 해석을 해줘서 올려주시는 점, 저도 오늘 이 자료를 토대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의 금리 상황을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죠. 그러다가 지난 6월에 금리를 동결했고 7월에는 다시 0.25%포인트 올리고 다시 9월에 동결 발표를 해서 지금 5.5%인데요. 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네, 파월이 말한 걸 해석해보면 이번 금리 동결은 위원회가 원하는 정책 스탠스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신을 얻기 위해 추가 데이터를 기다리자는 것임. 그러니까 물가가 잡혀서 원하는 대로 물가가 잡혀서 금리 동결 이제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걸 처음에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것 같은데, 그 뒤를 보면 실질금리가 현재 유의미한 양의 영역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및 견조한 성장세 등을 볼 때 당분간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될 필요가 있음.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높은 건 맞다. 유의미하게 양의 영역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경제가 지금 좀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고금리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이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 여전히 매우 주의하고 있다 하며 2%의 물가 상승률을 추구한다, 이런 목표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수치로 한번 경제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에는 1%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2배 이상 높은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이 좋아 보인다, 이 뜻이죠. 실업률도 보면은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지난 6월에는 4.1%였는데 하향 조정해서 이번 9월에 3.8%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DP도 좋고 실업률도 하향될 것 같으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려도 경기에는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연준이 판단할 근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말해주는 건데, 네, 이거는 패드의 점도표를 봐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점도표는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있어요. 그 위원들이 앞으로 이런 경제 상황이나 실업률이나 물가를 봤을 때 금리가 몇 %가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 그 숫자에다가. 이번 점도표를 보면 연준 위원 18명 중 11명이 기준금리를 5.5에서 5.75%로 찍었고요. 7명이 5.25에서 5.5%를 찍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지금과 동결 혹은 금리 인상 쪽의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해 0.25%포인트 정도 한 차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볼지, 내년에 금리 인하할 예정인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자, 보면은 파월은 내년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상당하므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 생각이다. 2024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그간의 정책 누적 효과와 데이터 등을 고려할 것이며, 그러다 보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도래할 것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아직은 모른다. 이제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해서도 내년 예상되는 금리를 찍은 점도표를 보면은, 원래 이제 내년 말에 금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6월에는 4.6%로 점도표에 찍혔는데, 이번에 9월에 찍힌 내년 말 예상 금리는 5.1%로 찍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5%포인트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5%포인트 높아졌으니까 4번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2번 정도에 그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점도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후년 2025년을 보면 6월에 예상했던 점도표보다는 금리가 좀 더 높아졌어요, 다들. 2025년 말에는 원래 3.4에서 0.5%포인트 높아진 3.9%. 그 다음에 2026년 말에는 2.9%고요. 2027년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2.5%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예상했던 금리보다 약간씩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더 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지금은 연준에게는 물가 안정이 더 우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중립금리란 무엇이냐?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 경기 하방 압력이 없는 좋은 적당한 이론적인 금리 수준인 거죠. 근데 파월이 말한 걸 보면은 현재 중립금리 수준이 장기금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높아졌을 수 있으나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 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좀 유지가 된다면 경기에는 약간 부담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물가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연내에 0.25%포인트 수준에 추가적으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내년에도 한 0.5%포인트 수준으로 금리 인하 폭이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원래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번 정도지 않을까, 금리 인하의 폭이 좀 낮아졌다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상과 다르게 좀 흘러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난 다음에 뉴욕의 3대 지수는 다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다음날 한국장도 코스피가 약 1.75%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지마. 네, 그래서 채권금리도 연준의 발표 이후에 상승했는데요. 2년 만기 국채금리도 장중 5.152%로 2006년 이후에 최고치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 발표나 채권 상황을 보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경제 지표를 보고 연준이 좀 스탠스가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연준이 금리가 높은 수준임을 인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시장을 좀 지켜보는 자세는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요즘은 유가도 급등을 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황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9월 FOMC에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경제 지표는 더 중요하니까 다 같이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